자, 결론적으로는 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이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과 결연 관계 있는 채권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의 오래되고 또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자, 대법원 76년도 건물 명도, 결국 이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또는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채권들, 이 채권들은 민법 320조 소정에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1984년도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위약금 채권을 이유로 동시행 항변도 하고 유치권 항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계약이 만료됐다거나 또는 세입자가 뭐 차임 연체를 했다거나 해서 이제 계약이 끝났잖아요. 계약이 종료되면은 명도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 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도 소송을 했더니 세입자가 나 못 비켜줘. 왜냐하면 당신하고 약속한 그 돈을 받아야 돼. 임대차 계약에서 약속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때까지는 못 비켜줘. 이게 이제 동시행 항변도 하고 또 그 유치권 항변도 같이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 법원이 볼 때는 이런 위약금 채권과 건물 명도 사이에는 그 동시행 관계도 없고 또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죠. 동시행 관계도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6년도 판결입니다. 점포를 매수한 원고가 기존 임차인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그 피고가 임차인이 유치권 항변을 한 그런 사안이죠. 자, 지금 종전 임대인이 그 임대차 계약하면서 요 점포와 별개로 영업할 때 필요한 옷 보관 창고를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다. 이렇게 했는데 설사 그런 그 특약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인이 그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또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가정이죠. 그죠? 그런 특약이 존재했고 그런 특약에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을 인정하기 위한 결연성 있는 채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5년도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대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유치권 항변한 사항입니다. 자, 그 계약 기간 도중에 이게 원고의 이사장, 원고가 이제 법인인가 봐요. 원고 이사장이었던 소의 윤모 씨가 두 번에 걸쳐서 학원, 이게 이 피고의 영업이 학원이었던가 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위법하게 학원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뭐 한 57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게 손해배상 채권은 윤모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거를 손해배상 채권이 건물 부분 자체로부터 발생했다거나 또는 건물 부분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 볼 수 없다. 결국은 이제 요런 소술은 결연성이 없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네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한들 그거는 건물을 비켜주지 못하는 건물을 유치하는 그런 권리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2008년도
낙찰받은 건물의 기존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이 벌어졌는데 임차인이 뭐라 주장했냐면 못 비켜줘 유치권 있어 이렇게 했는데 정전 임대인에 대한 그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이 원래는 2층이었어요. 2층에서 누수가 입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손해를 입었는데 그걸 근거로 1층과 2층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먼저 1층 부분에 대한 유치권, 그러니까 2층 부분에서 누수가 있어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이런 건데 점유하는 부분은 1층과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대한 유치권은 결론성이 없죠. 2층 부분에 2층 부분에 대한 누수가 있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2층을 점유하기 위한 뭔가가 될 수 있어도 1층을 점유하기 위한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가사 임대인하고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두 사람 간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유치권은 아니다.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층 부분에 대한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액수를 이제 판단을 나머지를 했는데 액수가 이제 상대방이 주장한 것보다는 굉장히 아마 적게 상대방은 9천만 원 두 사람 간에 누수로 인한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9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두 사람 간의 약속일 뿐이고 그 실제 손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받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나름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인데요. 이게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 때 그 세입자가 종전 소유자하고 뭔가 손해배상 합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서를 꺼내면서 이게 9천만 원 합의해 준다라고 한들 그게 사실은 그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두 사람이 짜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누수는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9천만 원은 너무 많지만 60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유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이제 그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판결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이전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사건인데요. 이제 9천만 원 공사를 했다. 9천만 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걸 부담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건데 임차인인 피고 이모가 공사대금 9천만 원을 부담해서 목욕탕 시설 공사를 실시하면 그걸로 중도금 9천만 원을 가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정도이고 또 이 사건에서 임대인도 이제 유치권 주장하고 그다음에 세입자도 유치권 주장하고 이런 내용의 이런 관계인데 그 두 사람이 합의각서 작성한 이런 정도라면 그거는 이걸 가지고 유치권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요 부분은 9천만 원 공사대금 채권은 임차인이 9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다. 그래서 못 받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